투자를 할 것인지 내 집 마련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어떤 네, 걸 맞아요. 먼저 해야 할까요? 저는 투자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어딜 먼저 봐야 될까요? 수도권을 먼저 봐야 될까요? 지방을 먼저 봐야 될까요?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는 분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1부에서 이제 4년 만에 10억이라는 자산을 만들기까지 또 어떻게 준비하시고 투자를 했는지 또 주인님의 실전 투자 사례까지 네,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또 이제 내 집 마련과 투자 사이에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 또 수도권과 지방 또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또 투자자로 10억을 만들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주인님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또 이제 가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투자 지금 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집 마련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어떤 네, 걸 맞아요. 먼저 해야 할까요? 근데 주인님 같은 경우는 네, 저는 투자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투자를 했을 때랑 그리고 실거주를 먼저 마련했을 때 장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럼 실거주를 마련했을 때 장점 뭐가 있을까요? 먼저 심리적인 안정? 맞아요. 그게 제일 크죠. 그리고 2년마다 안 옮겨 다녀도 그렇죠. 되고 전세금이 상승한다는 그런 걱정도 없을 거고 그리고 내가 만약 좀 좋은 입지에 집을 사뒀으면 나중에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죠, 그걸 기대할 수도 있죠. 네, 일가구로 간다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그러면 투자를 만약 하게 된다면 투자를 잘 한다면 그 수익률이 훨씬 더 크게 불어날 맞아요. 수 있겠죠. 맞아요. 그게 제일 큰 장점이고 단점도 있죠. 그만큼 내가 통찰력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리스크, 있고. 네 그렇죠. 맞아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그런 성향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이거는 좌지우지된다고. 어떤 거에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준비가 되어 있는 투자자다 그러면 실거주보다 먼저 투자를 먼저 해도 되는 거지만 좀 안정을 먼저 원한다 그러면 실거주를 먼저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특히나 초등학생 정도 되는 부모, 초등학교로 이제 내 자녀 학년기잖아요. 네 맞아요. 초등학교를 이제 가야 되는 학생이 있는 그때는 이제 실거주를 마련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얼마 전 기사에서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의 중위 가격이 9억대라고 이제 나오던데요. 근데 또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역 대장이라고 불리는 아파트 가격들이 정말 되게 깜짝 놀랄 정도로 되게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광교 신도시 대장 아파트는 뭐 18억에 실제 매물이 33평이요? 네, 나오더라고요. 18억까지 몰랐어요? 우와. 네. 주인님은 지금 이 집값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두 고수님들 앞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18억까지 제가 두 분 앞에서 저는 뭐 비싸다 싸다를 떠나서 네, 상승장에서건 이제 하락장에서건 가격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상승장 같은 경우는 조그만한 호재나 아니면 좀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가격들이 상승하는 폭 자체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호재가 없는 지역, 좀 사람 심리가 좀 떨어지는 지역이랑 좀 지역의 입지는 조금 떨어지지만 좀 사람들의 심리가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 호재가 조금 있다 그러면 그 가격의 상승폭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의 왜곡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하락장 같은 경우는 가격의 상승이 높았던 애들이 가격이 또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또 가격이 왜곡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투자를 진입한다기보다 투자보다는 오히려 실거주를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조로의 찬스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이제 가격이 만약에 조금 좋은 입지의 아파트와 조금 떨어지는 입지, 이 아파트 가격이 같다면 혹시나 거기서 좀 덜 좋은 입지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라면 좀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뭐 비슷한 시세라면 조금 더 네. 입지 좋은 데로 이렇게 옮겨가는 게 좋긴 한데 어쨌든 그거는 내가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좋은 그렇죠. 입지의 시세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평소에도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입지에 따라서 가격이 뭐 입지가 좋은 좀 가격이 비싸고 입지가 좀 떨어지는 쪽은 가격이 저렴한 게 정상인데 가격이 왜곡이 일어나게 되면 입지가 좋던 입지가 좋지 않던 거의 가격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잘 포착하시면 조금은 더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 실거주를 마련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일반적으로 뭐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났던 게 어떤 시점에서 이게 좀 되게 비슷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지금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수도권이 좋은 건 알죠. 그래도 수요가 많으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방보다 수도권을 더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수도권에 집을 살려고 해도 금액 자체가 또 이제 접근하기가 또 좀 많고 하니까 또 지방을 또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딜 먼저 봐야 될까요? 수도권을 먼저 봐야 될까요? 지방을 먼저 봐야 될까요?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는 분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저는 두 개를 동시에 보라고 해요. 왜냐면 그 기회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도 수도권에 좀 투자를 하기 좋은 물건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에도 투자하기 좋은 물건들도 있어요. 근데 딱 한 군데만 정해놓고 물건을 보게 된다면 이제 그 나머지 기회를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지리적인 부분이 다르잖아요. 네네. 여건이. 네네. 그러면은 뭐 이번 달에는 뭐 수도권을 봤다면 다음 달에는 지방을 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좀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임장이 습관화가 되신 분들한테는 만약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이면 평일에는 수도권 임장을 하고 주말에는 지방 임장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그렇게 좀 다 봐둬야지 나중에 또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사실은 뭐 내가 수도권 살면은 회사 다니는데 또 이제 사실은 지방 임장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평일날은 또 그냥 어차피 지방 못 가니까 근처라도 봐두는 거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지방은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수익률이 진짜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익이. 수익이. 네. 근데 지방에 제가 불과 1년 반 정도 투자를 했던 게 일반 수도권에 투자를 했던 것보다, 서울에 투자를 했던 것보다 수익률이 더 커요. 근데 그런 물건들도 지금 있으니까 좀 잘 찾아보시면 지방이든 지금도 사실 그런 물건처럼 기회가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이따 코코님 좀 알려줘. 10억 채우게 빨리 채우고 이제 뭐좀 한가를 배우는데 지금 너번에 저 주인님한테 저 넘기는 거예요. 네. 야, 그만 좀 하자 이제. 4년 부려먹어서 그만 좀 하자. 가기 전에 알려줘요. 그래서 뭐 수도권에 좀 안 좋은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지방이 안 좋은 시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이 안 좋으면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이 안 좋을 때 지방에 가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지방장이 안 좋을 때 수도권으로 와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좀 두루두루 알아둔다면 언제든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수도권이다 지방이다 이렇게 분리할 필요 없이 둘 다 지금 기회가 지금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지역을 보고 또 집 보고 부동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고민이 많아지는 게, 투자를 고민할 때 입지와 가격이 비슷한 지역들이 특히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주인님 같은 경우는 추가로 더 고려하는 부분이 있는지. 네, 저는 입지와 가격이 똑같다면 다음은 뭐 용적률이나 아니면 뒤에 조금의 더 좋은 뭐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보거든요. 호재. 네, 호재도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정말 똑같은 입지에 똑같은 가격에 용적률도 같고, 근데 하나는 투베이고 하나는 둘 다 투베이에 방 2개, 방 3개짜리 구조예요. 그럼 어떤 거 구입하시겠어요? 당연히 방 3개짜리가 수요층이 많으니까. 그럼 방 3개짜리는 조립식이고 방 2개짜리는 그냥 일반 아파트예요. 그럼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물론 입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제가 그런 경우가 딱 있었거든요. 제가 그 경우가 있었을 때 저는 방 3개. 저는 이 지역이 그래도 좋은 지역이고 좋은 입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리모델링 이슈가 재건축은 조금 어려울 수 있더라도 리모델링까지는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물건이 있어서 방 2개. 왜냐하면 방 3개짜리에 조립식 같은 경우는 아예 리모델링이 안 돼. 조립식이니까 리모델링이 안 되고 재건축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일반 아파트 방 2개짜리를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운이 좋게도 실제로 리모델링 호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어디 얘기했는지 살짝 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격이 많은 상승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뭐 리모델링이 있을 거라고 본 게 아니고, 똑같은 입지 중에 아파트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똑같은 입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거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다른 호재들이 조금씩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걸 선택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을 하긴 했지만 역전세 났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네네. 그거 한 건이었나요? 5천만 원? 다른 건은 없었어요? 사실 역전세가 제가 그 지역에 2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그렇게 돌려줬었잖아요. 그럼 저도 5천만 원. 네, 걱정이 됐을 같은 텐데. 시기는 아니었었죠?
3개월 차이 났습니다. 3개월이요? 네. 비슷한 시기네. 네, 3개월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역전세가 났다 그래도 이게 재계약을 하는지 재계약을 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2개 모두 재계약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하나의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내린 금액에 계약을 하게 됐고 다른 하나는 세입자와의 관계가 정말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돈이 오고 가는 거라서 네네. 쉽게 이게 양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아니 코크님은 임차인과 관계가 별로 안 좋나 보죠? 아니 저 엄청 좋죠.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가격 그대로 거기도 가격이 많이 내렸었거든요. 전세가. 잘생긴 거 봐야 돼. 화상 통화했어요? 나는 남자가 나도 그 거래했습니다. 지역에 되게 약간 많았거든. 너 많이 엄청 돌려줬다 그랬잖아. 나는 엄청 돌렸어. 그리고 심지어 재계약 안 해. 나 꾸부치 나간다는 거야. 싸게 준다 했는데도. 그래가지고 다 돌렸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때 진짜 공급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럼 그 두 번 네. 말고는 없으신 거예요? 전세금 돌려줬던 적이요? 역전세 경험하신 네, 거?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올려받았어요. 네. 그게 또 이상하게 다른 지역에 올려받고 이러면 또 이렇게 퉁퉁퉁퉁 맞더라고요. 맞아요. 하나가 좀 세기는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가진 돈에 비해서 세긴 했는데 셌네요. 네, 뭐 나머지 거에서 그렇게 하락이 된 게 없어서 그래도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됐어요. 매매 폭등과 전세 폭락을 다 겪어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오했는데 진짜. 경험 부자 맞다. 그 경험 부자라 경험 부자. 네, 그래서 제가 좀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경험을 되게 뭐랄까요?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맞아요. 이제 그렇게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제 제가 강의 때 오히려 나눠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경험을 해봤으니까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역전세 기회가 와도 기회까지는 아니고 역전세 위기가 와도 다음에 누수기회가 또 오더라도 좋은 기회네. 위기가 와도 자기는 성장시키고 확 성장시키고. 아싸 기회다. 네. 정신 승리하고는 역전세 한 건.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너 역전세 몇 개 해봤어? 저는 역전세를 저도 생각보다 많이는 안 해봤는데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근데 다행히 다른 쪽에서 올려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로 이렇게 퉁친 경우가 있었긴 했거든요. 맞아요. 저는 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크게 부담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요즘 주식 보면은 또 주가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이게 또 주식, 부동산도 이렇게 경제에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도 좀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또 이렇게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면 부동산에까지 영향을 끼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이런 리스크 관리 차원이나 그런 걸 또 마련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저도 좀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거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 부동산 투자만 하지 주식 투자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주식 시세 같은 걸 계속해서 봐주고 코스피도 보고 다우지도 보고 하는 게 이제 그 시장의 흐름도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의 심리를 좀 파악하기 편해요. 이게 지금 많이 내렸다가 다시 또 오르고 그러고 있잖아요. V자 곡선을 그리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도 비슷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하락하고 다시 언젠가는 반등을 할 건데 그때 사람들의 심리를 미리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좀 배우고요. 그리고 항상 리스크 관리를 좀 해줘요. 저는 뭐 역전세를 맞아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 너바나님이랑 그리고 소쿨님께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걸로 아예 대출 땡겨본 적이 없어요. 그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잠시 뭐 제가 잔금을 쳐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전세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전세금을 돌려주는 용도로 사용하지 그걸로 투자를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거는 온전히 리스크 관리용이에요. 그럼 재투자를 진행하실 때 물론 종잣돈을 모아서도 하셨겠지만 그래도 네네.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 종잣돈으로만 하기에는 그러면은 그 이후 재투자 하신 게 뭐 전세금을 올려받았다거나 아니면 네. 뭐 매도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재투자를 했거나 이런 경우인가요? 전세금을 올려받거나 아니면 전부 종잣돈을 모은 거예요. 네. 네. 아직 그 매도는 하지 않으시고 다 보유를 하고 계시고. 네, 매도를 내놓은 게 있는데 팔리지가 잘 않더라고요. 너무 높게 내놨겠지. 맞아요. 그랬을 수도 그랬겠죠. 팔 마음이 없었던 거지. 아니요, 팔 마음은 있었습니다.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보지. 왜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동을 잘 안 네.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걸 매도로 해서 그 돈도 조금은 안전하게 좀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마이너스 통장에 그런 대출이 하나도 없고 현금으로도 어느 정도 금액을 좀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리스크 관리용. 혹시라도 하락장이 왔을 때 좀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걸 만약에 막지 못하면 저는 어느 정도 흑자가 있지만 흑자 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미리 너무 공학습에 의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좀 그걸 좀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 분들이 만약에 또 막 마통을 땡겨서 막 투자하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또 휩쓸릴 수 있겠더라고요. 다행히 월부 분위기는 그런 맞아요. 너무 분위기가 무리한 투자를 아니라서 안 하는 걸 하니까. 쫄보 분위기예요. 쫄보 분위기. 쫄보 카페요? 아 근데 그것만큼 안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거 같아요. 가는 게 길게 오래 사는 게 그게 좀 버티는 게 살아나는 거예요. 버티는 거는 또 제가 자신 있어. 그래서 저도 계속 뭐 열반 분들이나 아니면 뭐 월부학교 분들한테 말할 때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고.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근데 버티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맞아요. 벌써 저희랑 같이 특히 시작했던 분들 월부에서 네. 버티기가 어려워. 월부에서 버티는 게 어려운데 월부에서 버티는 것보다도 그냥 혼자서 버티는 건 진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혼자서 버티는 건 진짜 혼자라면은 어려워요. 진짜 못했을 거예요. 네. 저도 빨리 10억 만들려고 지금 나 있는 돈을 빨리 한번 땡겨서 한번 넣어서 빨리 주식이 한번 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 좀만 올리면 되니까 주식 천만 빠져봐라 내가 그냥 천 찍으면 내가 바로 넣는다. 하려고 했는데 또 이게 저희가 배운 게 있으니까 네. 또 리스크 관리해야 되니까 또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참고 있어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투자든 주식이든 내가 알고 하면 준비를 하고 하면은 이게 투자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진짜 옆에 사람 얘기 듣고 분위기에 흘려서 하게 되는 거는 투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은 주인님이 생각하기엔 어떤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이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최소한 60% 이상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60%가 안 되면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안전한 마지노선이 60% 정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이 투자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정도 높겠다. 60%는 되겠다 하고 좀 공부를 하고 통찰력을 쌓고 하는 게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야기가 되면 오히려 남의 말이 듣고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건 좀 투기에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가용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가용 금액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투자 같은 경우는 투자라고 생각이 확신이 있고 그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한다면 투자인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물건에 베팅을 하는 거 그런 거는 오를 좀 거야. 네 그냥 오를 거니까 그냥 사두는 거야. 내가 이거를 뭐 리스크가 나면 감당 안 될 것 같기만 하지만 네. 오를 것 같아. 확신이 들어. 이런 그렇죠. 경우. 예를 들어 절대가가 아주 큰 거예요. 근데 뭐 전세 매매 차이가 얼마 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큰 좀 매매가 절대가 자체가 컸던 물건은 나중에 하락장에서 좀 많이 떨어지고 전세가가 떨어질 때도 조금 그렇죠. 저렴했던 물건은 1, 2천인데 많이 떨어지게 되면 억대로 떨어지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감당을 못하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뚜기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네. 60% 정도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네. 근데 그 60% 확신이 있으려면 공부를 해야겠죠. 네,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죠. 그런 60%의 확신을 끌어올리려면은 그 네. 지역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되니까. 네, 또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다 또 투자를 해 나가다 보면 또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또 나는 왜 이렇게 투자 실력이 안 늘까라는 생각을 많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주변에 특히 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을수록 그런 생각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주인님도 되게 더디했던 걸로 맞아요, 정말 느렸어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주변에 막 너나인 아니 더던데 백기장이 10억인데 막- 여기는 빨랐는데 왜? 저는 그냥 멈췄어요. 여기 천천히 저는 그냥 멈췄어요. 거북이고 여기 네. 토끼처럼 막 앞에 뛰어가다가 쉬고 있는 거. 그늘에서 쉬고 있구나. 잠깐 쉬고 있는 거고. 까먹었잖아요. 근데 아무튼, 진짜 저는 아무튼. 진짜 더디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리고 또 그런 분이 계속 주변에 계속 같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빠르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걸 보면은 이분들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깡총깡총 막 뛰어가더니 다 그늘 밑에 누워서 자고 있어. 근데 다들 사실 또 주인도 아마 천천히 이런저런 지나가면서.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막 여기서 뭐 어떻게 한다더라 그런 맞아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처음에 제가 정규 강의 들었던 게 소쿨님 강의예요. 그래 그래서- 우리 저랑 같이 같이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1강을 끝나고 2강을 끝나고 났는데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뭐 지역도 모르겠고 아무런 확신도 없고 왔는데 투자를 하고 왔다는데 그때 경험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살짝 그런 거 저 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아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저도 그랬어요 그때. 네, 그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뒤로도 1년 동안 투자를 못했거든요. 투자를 1년 만에 했어요. 주인님이 네, 이제 강의를 맞아요. 듣고. 느렸어요. 진짜 느렸고 확신이 이제 들어야지만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 1개월, 6개월, 1년이 되게 길어 보이는데 지금 와 보면 기억도 안 나지 않아요? 너무 짧죠. 그렇죠. 근데 안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저 올해 안에 해야 돼요. 이번 달 안에 해야 돼요. 6개월 안에 해야 돼요. 그런데 인생 전체에서 그게 큰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맞아요. 아니 뭐 재수해서 진짜 저 재수해서 나이 먹어서 대학교 들어왔어요. 막 이러고 있으면 나이 먹어서 이제 20살. 난 20살인데 나 군대 갔다 와서 들어가고 20살인데 이제 오수했어 오수. 근데 오수했어? 군대 갔다 와서 다시 했으니까 수로 따지면 오수라고. 그럼 대학도 늦게 간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다 늦었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진짜 나빠. 진짜 내가 늦은 줄 알았는데 딱 갔더니 말을 그렇게 하면서 상처 다 줘. 미대 갔더니 나보다 많은 형 누나들이 있는 거예요. 거의 졸업하고 왔어. 그분들은. 다른 대학교들은 다 졸업하고 미대를 왔더라고. 적성 찾아서 인문계 다시? 뭐 그렇죠. 저도 이과였으니까. 그래서 너 지금 한창이야 그러더라고. 너 스물 몇 살에 대학교를 다시 들어갔는데 20 중반에 20대 중반에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랬더니 내가 중간이었다니까요. 현역도 빼고 재수생 중에서는 내가 중간이었어. 중간이면 괜찮죠. 그러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와 보면은 그게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그게 조급한 거예요. 맞아요. 조급해서 그래서 노마님께 한번 여쭤봤었어요. 저 지금 너무 느린 것 같다고. 노마님 뭐라고 대답해 주셨을 것 같아요? 저 혼났어요 그때. 처음 왔을 때로 생각해 보라고. 처음에 부동산에 부자도 모르고 왔는데 지금 임장 지역도 아는 지역들도 많아지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빼두고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가다 보니까 제가 더 좀 안 좋게 보여졌던 거예요. 당신 페이스를 잃었어. 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근데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좀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물건을 샀는데 이게 투자라는 게 정말 오래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기간에 어떤 물건을 오르다 보니까 내가 산 물건은 안 올라. 그럼 나는 잘못 투자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혀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1억에 샀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저평가된 물건을 산다면 언젠가는 그 가치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부동산 시장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확신이 있어서 산 물건은 그냥 지켜봐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기간 자체를 잘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또 기억나는 그때 주인님이 이제 반장이었는데 2016년도 1월 그죠? 그 정도 됐을 반장이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초보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때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때 미셸님, 박랑미셸님도 소스쿨 2기 아니었어요? 아니야. 네. 근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게 10년 차 분이 들으셨어요. 딴 카페가 아니라 딴 경매 컨설팅 하시는 50대 남자분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50명이니까 되게 좁았어요. 근데 맨 뒤에 앉았어요. 그분이 항상 그렇게 팔짱 끼고 지금 고개 삐딱하게 다리 꼬고 들으셨어요. 어떻게 하나 잠깐 보자. 좀 기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5강이 딱 끝나고 그러더라고. 인사하고 간다고 자기가 교만했다고 그러시면서 굉장히 좋은 강의 감사드린다 그러면서 인사하시고 가시더랬는데 그분은 5강 내내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어. 1강부터 이제는 알아 그 마음이. 1강부터 미간이 뭘 의미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 딱 찌그러지시면서 표정이 심각해지시더라고. 근데 앞에서 그때 남자분 하나하고 여자분 하나는 막 박수치고 배꼽 빠지고 웃는 거예요. 저였던 것 같아요. 그 두 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 명 고꾸드림님이고 한 분 주인님. 야 이거 개그가 보다 막 그러겠지 이제. 개그 빼놓으셨네. 아 부동산 너무 재밌네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즐겁게 해맑게 웃으면서. 진짜 실패 사례를 나는 절대 저런 일을 겪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역전세가 발생하니? 막 그래서 두 분이 막 웃으시는데 그분은 그러니까 거의 다
그 50명 중에서 45명이 웃는데 딱 5분이 안 웃더라고요. 눈에 띄었겠네요, 확실히. 그렇죠. 딴 분들은 다 책상 위에서 배꼽 잡고 굴러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5분만 팔짱 끼고 심각해. 그럼 이제 뒤풀이 자가리 가서 물어보면은 이제 저 5년 했어요. 한 10채 했죠. 막 저 10년 했어요. 저 뭐 제가 한 것만 30채예요.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신랄한 강의는 처음 봤다고. 그 아픈 데만 콕콕 찔러서 자기는 너무 아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다 돈도 많이 날리고 그랬던 경험 말씀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인사하고 가시는데 그분 인사하고 이제 심각하게 가시는데도 막 뒤풀이해서 막 소주 부딪히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기억이 얼핏 나네. 옛날 안 얘기하시니까. 아무튼.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투자 처음 할 때 1년간 투자를 못 했었거든요. 투자가 되게 늦었어요. 근데 거북이가 또 좋은 건 뭐냐면 늦게 가도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면 토끼들은 빨리 가다가 이제 포기를 하고 딴 곳에 또 더 뭐 기회가 되는 뭐 예를 들어 지금 주식이나 아니면 뭐 지금 뭐 이렇게 뭐 주주파로 다니거나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잘하는 게 많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 하는 거라도 잘하자라는 마음에서 계속 오래 우직하게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에 남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뭐 소클님 또 저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그런 게 굳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시간 지나고 보면은 뭐 그거 잠깐 뭐 이렇게 빨리 뭐 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조금씩 뚜벅뚜벅 걸어가면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10년쯤 되면은 그때 사람들이 조금 인정을 해준대. 근데 그 사람이 20년이 넘어가고 30년이 되면 누구도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연복 셰프가 30년 차 됐을 때 나와서 막 했던 걸 봤는데 지금 그분이 45년 차시더라고요. 요리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하신 거 같은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셨구나. 아 완전히 예술이세요. 예술. 완전히. 또 그분이 또 재밌는 게 그분이 후각이 없으세요. 냄새를 못 맡으세요. 진짜요? 왜냐면 그분이 이제 어렸을 때 코가 충농증이 있었는데 비염 이런 거. 근데 그거를 아는 지인이 야 내가 너 고쳐줄게라고 해서 병원 데리고 왔는데 그때 수술 잘못해가지고 후각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후각이 없어가지고 이제 미각인데 후각이 없으면 미각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리를 그렇게 40년을 해오시고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아침을 안 드시고 점심도 오후 3시에 드세요. 왜냐면 자기가 배부르면 맛을 못 느끼. 배부르면은 미각이 둔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이제 45년째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따지면은 사실은 좀 늦으면 좀 어때? 어차피 우리가 가는 길에는 뭐 계속 우리가 원하는 어떤 뭐 금액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이렇게 쭉쭉 가면은 어차피 뭐 이렇게 다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는데 근데 너무 이제 이렇게 좀 조급해 하시는 게 좀 약간 너무 안타깝더라고 저는. 그때 어떻게 그래도 그런 조급함이 들잖아요. 그 당시에는 네네. 다 알지만 지금이야. 네. 지금은 겪어봐서 지금은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거를 겪어왔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게 극복이 하셨나요? 그 노아님께 이제 그 말 처음 들어왔을 때 생각을 해보라는 말을 듣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게임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새로운 걸 배우다 보니까 좀 아는 것 같고 배우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네. 나중에는 들어도 내가 아는 건데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게 게임에서 레벨 1에서 2로 할 때는 쉽게 가요. 근데 나중에 레벨 만약에 100짜리 게임이라고 하면 99에서 100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만큼 시간이 1에서 99까지 키웠던 시간만큼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가 실력이 빨리 느는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는 더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기간들이 필요하면 더 단단해지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걸 좀 알고 나니까 이렇게 제가 임장도 가고 독서도 하고 강의도 듣고 하는 시간들이 전부 다 저를 채우는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더 소중하게 됐어요. 그냥 묵묵히 계속 하던 묵묵히. 일을 계속 하셨네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노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한테 뼈 때리는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쓰레기봉투를 갖고 가더라고. 왠지 내일부터 강의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서로 가져가겠다고 하지 않을까? 아니 요새는 괜찮아. 요새는 아지트가 있어서 괜찮아. 이번엔 제 차례예요. 손들어. 어떻게 보면 투자 끝이 없는 싸움인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끝을 조금씩 한 단계씩을 만들어서 1년 뒤에 뭐하고 3년 뒤에 뭐하고 5년 뒤에 뭐하고 예를 들어서 3년 뒤에는 이제 10억을 순자산 10억이 된 사람은 5%밖에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부자가 되면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몰라.
아마 제가 봤던 지금 대부분의 부자들은